자, 이제 개장 시황 이어가야 되겠죠. 장우석 부사장과 함께하는 개장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가 뭐 지금은 그 서머타임이 해제되어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11시 반부터 시장이 시작을 하잖아요. 저희가 방송을 끝내는 시간은 거의 한 10시 40분 정도가 되는데 3월부터는 이제 서머타임 시작하면서 10시 반 개장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그 시간에 맞춰서 좀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좀 개장 시간까지 좀 시간이 떨어져 있다고 치지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해주시면 이제 서머타임 시작됐을 때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장엔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장우성입니다. 저희가 어제 딱 그 CPI 지표 보고 예, 이거는 부정적인데라고 했던 조금 게 아쉬웠잖아요. 네. 우리 이주영 거 발이 안 떨어져 갖고 억지로 제가 끌고 나지 않았습니까? 한 5분 넘게 여기 앉아. 왜 그러신 거예요? 이유를 몰라서? 그냥 그런 거죠. 예. 분명 숫자는 부정적인데 예. 시장은 긍정적이니 이게 도대체 해소가 안 되니까 저 궁금한 거 있으면 잘 네, 그렇죠. 해서 여러분들 이제 야후에 있는 선물 시세를 보시면요. 선물 보시면 S&P가 0.33%, 다우가 0.23%, 나스닥이 0.35% 빠지는데 여기 있는 거 보시겠습니까? 시장을요. 1월의 인플레이션은요. 핫하지도 않고 콜드하지도 않았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시황이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그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 그런 거죠. 이것이 예. 그런 거죠. 그런 거 네. 뜨뜻미지가. 그러니까 뭐냐면 어제 보여드린 거는 기준치보다는 잘 나왔어요. 네. 예상치보다는. 근데 전월보다 좀 빠지는 모습 나왔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보면 6.4%가 과연 뜨거운 거냐, 차가운 거냐에 대한 의견이 팽배한데 어디 한 표 던지시겠습니까? 이주원 앵커는. 저는 생각보다 뜨겁다. 예. 저 뜨겁다. 네. 뜨겁다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데 또 뜨거운 것만큼 시장이 또 안 빠졌거든요. 네네. 상당히 좀 견고한 시장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게 좀 비겁해 보입니다만 이게 시장입니다. 탔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사실 뭐 약간 그 뭐라고 그러죠 이거 그 무슨 어떤 광고에 보게 되면 네. 이게 무슨 엑소리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엑소리. 그쵸. 약간 그런 느낌. 그 엑스가 뭔지 아시죠? 네. 약간 근데 예. 부사님 어제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방송 끝나고,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이게 안 맞는데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이었었잖아요. 방송 끝나고 좀 어떠셨어요? 계속 찝찝했죠. 찝찝했죠. 네. 집에 가는 거 찝찝했고 또 계속 찾아봤어요. 뭐가 문제가 있네 했더니 그 당시에 기사가 없더라. 계속 없어요. 없었고 그냥 뭐 이렇게 나왔다 정도이기 때문에 오늘 찾았죠. 네. 찾았으면 상당히 좀 모호한 시장이라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사실 이제 최근에 시장의 움직임이 좀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과거에요. 네. 과거에 한 6개월 전만 보게 돼도 지표가 잘 나오면 장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못 나오면 올라가고 네. 약간 그런 비슷한 약간의 시장이 지금 보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가지 좀 사이트 보고요. 사이트 공부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사이트 그럼- 이름은요. 네. whalewisdom.com 사이트입니다. 우와. 이게 뭐냐면요. 폼 13F라고 하는 네. 기관들이 보유한 미국 주식을 1억 달러 이상 보유하게 되면요. 네. 그 분기의 변동분을 보고하게 되는데 분기 끝나고 45일에 보고하거든요. 분기 끝나고 45일이면 오늘이죠, 오늘. 그렇죠. 3일 네. 끝나고 그래서 오늘 많은 기업들이 올라왔는데 벅시에이스도 보고했고 여기다 치시면 됩니다. 여기다 한번 제가 시연해 보겠습니다. 네. 벅시에이스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그 큰 자산운용사 블랙락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블랙락. 좋아요, 좋아요. 딱 블랙을 치게 되면요, 딱 올라오죠 블랙락.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라스트 13F,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폼 13F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이 날짜가요, 4분기 마지막까지 쉽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눌러보시게 되면요, 폼 13F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블랙락이 많이 매수한 종목, 많이 매도한 종목,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이 많이 보유한 종목, 이런 수준인데 보시는 것처럼 블랙락은요, 많이 매수한 게 엑슨몰, 쉐브론 같은 걸 많이 매수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게 그러니까 4분기에 저거 했다는 4분기에만, 거잖아요. 4분기에만. 4분기에. 변동분. 네네. 그래서 지금 엑슨모빌, 쉐브론, 머크, 여기 뭐예요? 에브비, 엔비디아를 매수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와. 여기 나오는 옵션 빼고요. 많이 매도한 종목은 트위터, 그 다음에 듀크 리얼티 코퍼레이션, 코스트코를 매도했습니다. 코스트코 좋아하시죠? 네네. 이 중에. 근데 그럼요.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번씩 뭘 팔았는지 보시면 네. 대충 이제 뭐 종목에 대한 호불호가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보시면 그러면요, 사실, 혹시 버크셔 서웨이도 한번 보여주시면 네, 한번, 안 돼요? 네, 아무래도 요거, 네. 뉴스에서 지금 제일 뜨거운 네, 게 여기다가 BERK만 치면 딱 나와요. 네. 버크셔
패스웨이 12월 31일자 네. 누르시게 되면 이게 바로 썰틴 F 파일입니다. 딱 보시게 되면요. 오늘 기사 보셨죠? 잠깐 네네. 넘기지 마시고 뭐 많이 팔았죠? 그러니까 TSMC 팔았다는 네. 소식 때문에 한번 너무 확인해 뜨거웠으니까. 보겠습니다. 네. 딱 보시면 나오죠. 많이 판 거에 1등이 TSMC, 그 다음에 US 뱅콕, 뱅커브 뉴욕 멜론, 액티비전 블리저드 이런 게 나왔죠. 네. 벨리 파이낸셜.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많이 팔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TSMC를 많이 팔지 않았습니까? 주가 좀 빠진 상황인데 그렇죠. 왜 팔았을까요가 문제가 되겠죠. 왜 팔았을까? 혹시 답을 주실 수 있나요? 아, 근데 이거는 뭐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실적 때 매출이 좀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고 전망이 조금 떨어졌거든요. 네네. 약간 실적을 중요시하는 버크셔를 보게 되면 실적 때문에 판 게 아닌가라고 추정된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TSMC가 사실은 벅쉐이스가 매수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냥 가져가시면 되지 않겠 보유하신 분들은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애플을 또 추가 매수했습니다. 애플 매수한 근데 거예요. 마이너스 28이라고 써 있는 2.8 이거 오타납니다. 오타납니다. 네네. 오타예요, 오타. 예. 해서 지금 약 33만 주 매수했기 때문에 딱 보시게 되면요. 한번 볼게요. 열어놓고 전체를 보시게 되면요. 네. 33만 3,856주 추가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 뭐 거의 뭐 이 자체를 보게 되면 그 애플 자체의 주식을 보게 되면 약 5.6525%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보유분이죠. 그다음에 이게 언제부터 보유했냐? 2016 1분기부터 보유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쵸. 평균 평단가가 뭐냐면요. 30달러 21센트. 이야. 예. 지금 이렇게, 150달러 예, 예, 안팎이잖아요. 그렇죠. 아. 엄청나게 싸게 매수했다. 이런 거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뭐 꾸준히 매수해서 장기 투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률은 뭐 기본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4분기 끝날 때 가격이 얼마였냐? 129.03이기 때문에 129.93이기 때문에 129달러를 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이게 수익률이 나눠주게 되면 지금 뭐 네, 한 3배. 일단 기본 3배잖아요. 3배 3.5배 정도 아, 네. 수익이 나온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뱅크 아메리카 그대로였습니다. 그다음에 쉐브론 조금 팔았습니다. 네. 쭉 나오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대로만 투자하시면 잃지 않는다. 다만 뭐냐면 굉장히 오래 보유하시면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버핏을 굉장히 오래 보셨잖아요. 네. 사실 왜 아니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팔어. 그리고 TSMC도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팔어 하는데 그런 종목들이 사실 꽤 있죠. 있죠. 네. 지금 이제 벅세스가 그 워런 버핏 밑에 토드 콤슨가가 또 있고 웨슬러 두 분이 또 있어요. 네네. 그 후계자가 있는데 그분들이 보통 이걸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솔직히 하면 누가 결정하는지 모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젊은 분들이 하는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버핏이 이렇게 그렇죠. 제가 보기에 잦으면 많을 거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분들의 결정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액티비전 블리저드까지 많이 팔았어요. 액티비전 블리저드가 740만 주 팔았기 때문에 거의 팔았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조금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어떤 M&A가 네. 조금 그러니까 끝나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IB들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뭐 국민연 같은 것도 보시면 도움 됩니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했으면 같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사이트 이름은요. wellwisdom.com 고래지혜 고래지혜입니다. 고래지혜 고래지혜.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로 제가 이걸 좋겠네요. 매번 보여드려요. 매번 네. 보여드리는데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를 매일 찾아봐요. 어떤 분들은.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기 끝나고 45일 되면 그때 올라오거든요. 지금 1년에 이때 올라 이때. 1년에 4번만 보면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보기 때문에 평소에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때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 기록하신 다음에 꾸준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네. 한번 해볼 텐데 네. 오늘의 이야기 보니까 오늘의 이야기. 예. 저도 좋아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와. 어떤 에어비앤비 좋아하십니까? 에어비앤비 좋아하죠.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가 연간 흑자 전에 성공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흑자 전환이 중요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어제 CPI가 시장 선방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같이 좀 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주가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은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많으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바꾸요 사이트 다시 한번 적어드렸습니다. wellwisdom.com 네, 보시고 이거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이건데 어제 나온 거죠. 6.4% 헤드라인, 코어가 5.6%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요, 다른 건 다 문제 없고 이 파란색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는데 이게 서비스다. 네네.
서비스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잡는 게 관건인데 잡히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뜨거운 차건지 모른다. 이게 네네. 나온 게 아닌가 싶으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어쩜 맞췄습니까? 이 클레버 오. 연방은행의 나우캐스팅이 딱 맞췄어요. 거의 비슷하네요. 6.48. 예. 거의 어. 정확합니다, 얘네들이. 아. 그러니까 6.48을 맞췄기 때문에 다음에는 뭘 보면 되냐?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우캐스팅 치게 되면 딱 나오거든요. 네.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월은 6.35% 약간 떨어진다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 근데 저거는 바뀌니까 얼마 만에 한 번씩 바뀌어요? 매일 바뀝니다. 아, 이건 매일 예, 바뀌어요? 매일. 그러니까 저희가 되기 GDP 나오는 주 단위로 바뀌잖아요. 근데 이건 이거는 예, 매일 예. 바뀌어요? 어. 매일매일 보시면 도움 됩니다. 지금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뭐 매일 바뀌는데 큰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꾸준히 보시면 흐름이 나올 거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주거비 항목이요. 1982년 제가 태어난 해 이후에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웃어야 되나 안 웃습니다. 제가 태어난 해 1982년 후에 최고치다. 7.9%. 제가 저때 태어났어요. 알죠? 네. 예, 그 얘기하는 제가 딱 근데 아니, 방금 놓쳤어요. 죄송해요. 네, 네. 아니, 제 1982년 이제 이주 앵커의 그 태어난 연도인데 네. 예, 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못 잡습니다. 아직까지. 네. 혹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US 렌트 아파트에 대한 렌트카스 빠지고 있는데 네. 주거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왜 그런지를 찾아봤더니 이게 주거 비용이 내기니까 즉 이게 시차가 굉장히 오래 된대요. 어떤 분들은 뭐 12개월까지 보기 때문에 네네. 12개월이면 아직까지 멀었거든요. 떨어지려고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빠지겠지만 큰 폭으로 내려가는 모습은 안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내려가는 가장, 예. 방향은 있대. 네, 그래서 있죠. 예. 천천히 가장 큰 항목이 이거니까요. 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아. 약간 미지근한 그런 시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자, 이제 보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작년 여름과 지금의 모습 비교하시는 건데요. 작년 여름이 빨간색, 그다음에 지금이 파란색입니다. 보시면 이 파란색 커진 거 보시면 좋은데 교통비가 커졌죠. 교통비 항목이죠. 그다음에 쉘터가 커졌습니다. 나머지 다 빠졌거든요. 네네. 요 두 가지가 주범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히 보게 되면 쉘터가 지난 6월에 5.6%에서 7.9% 올라갔고요. 네. 교통비가 8.8에서 14.6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문제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비가 한국도 많이 올랐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네. 정책적으로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하죠. 교통비를 네, 네. 택시비도 정하고, 그러니까 그 대중교통 비용을 다 정하는데. 네. 근데 미국도 그렇게 하나요? 미국은 왜 교통비가 올랐을까요? 혹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게 전 세계적인 동향인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제가 볼 때 지금 어떤 얘기 하고 있는 거냐면 한국의 택시 비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한국이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까지 올라갔죠. 네네. 근데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지금 아.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안 타는 거죠. 어.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타겠습니까? 보통 야근하시는 분들이 그 심야 버스를 이용하십니다.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은 타고 네. 내린 다음에 따르릉을 타고 가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따르릉이 문제네. 네, 따르릉 그 자전거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하필이면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올리니까 그게 역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제가 궁금한데 교통비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미국 교통비, 우리나라는 너무 분명한데. 엄청 비싸요, 미국은요. 네. 미국 비싸고 그다음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북미 쪽은요. 버스가 보통 한 3, 4천 원. 4, 5천 원 하고요. 택시비가 스치면 3만 원, 4만 원, 5만 원 나옵니다. 타면 그냥 스치면. 타면 잠깐 탔는데 워낙 비싼 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맞죠, 여러분들? 해외 계신 분들? 해외 계신 네, 분들 좀 혹시 볼게요. 증언을 좀 해주세요. 그 네. 해외 미국의 뉴욕에 있는 네. 전철 요금이 얼마인지 뭐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비싼 거 한번 증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명. 혹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읽어드릴게요. 저도 궁금해요. 네. 맞춰주시면 뭐 선물 같은 거를 주셔야죠. 제가 뭘 커피 쿠폰을. 제가 다음 시간에 생각해 올게요. 뭐 드릴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 올려주시면 제가 도움이 됩니다. 일단은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의 교통 비용은 각 주나 각 도시마다 오릅니다. 뭐 그 정도 얘기? 네. 기다려 보시죠. 딱히 네. 증거는 없네요. 네. 자, 그래서 어제 나온 이후에 한 변화를 볼 건데요. 자, 국제 순위는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2년물 급등했습니다. 10년물 급등했죠. 근데 2년물과 10년물에 그 인버트 된 것은
더 벌어졌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달러까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장이 빠져야겠죠. 네. 빠져야 되는데 좀 올라갔다고 버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1년물 국제 수익률이요 4.99%. 2007년 7월 돌아갑니다. 이거 위기 터지기 직전 예,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죠. 어. 리만 사태. 네. 그때까지 올라갔다.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요. 2021년도에 0.04%였습니다. 네. 0.04%. 그럼 지금은 4.99%. 100배예요? 100배죠. 100배. 어. 100배 넘죠. 네. 100배. 엄청 올라갔다는 거 어. 보여드립니다. 혹시 그 머니마켓 펀드 아십니까? MMF? 네네. 혹시 그거 이제 예전에 보통 그 넣으면 단기 자금을 거기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1단위로 이자 네. 주니까요. 그게 보통 지금 혹시 얼마 하는지 아세요, 미국이? 모르겠어요. 얼마? 4.5에서 4.7까지. 아, 어마어마합니다. 많이 주네요. 이거 사실 그러면 투자 부식 안 해도 상관없어요. 굳이 투자할 필요 있나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걸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장이 빠진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선방했다는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이거죠. 지금 보시면 10년분이 인버트 된 거. 이게 떨어진 게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네네. 올라가는데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벌어지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뒤집어 놓게 되면. 근데 보시는 것처럼 벌어집니다. 이 버티는 이유가 뭔지가 숙제예요, 숙제. 지금 그 예. SJ권님께서 버스비가 4.75달러, 지하철은 맞아요. 2.75달러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럼 한 3,500원, 4,000원 가까이 되고요. 버스 비용은 거의 6,000원 가까이 되는 그러네요. 그런 거죠. 엄청 비싸구나. 비쌉니다. 네. 한국은 제일 싸다. 제가 보면 제일 싼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네. 이게 문제니까요. 요 숙제를 해결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네. 안 되기 때문에 이 현상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뭐냐면 다시 연준의 흐름대로 갑니다. 연준이 보고 있는 3월과 5월에 6월에 0.25% 올리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다. 네네. 시장 전망이 보시는 건 이게 2월 2일 날 금리 결정 이후의 모습인데 그다음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 보여드린 그 표에 의하면 연준과 맞서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었다가 네. 다시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요, 여러분들 패드 워치 툴을 보게 되면 3월 달도 0.25%, 5월도 0.25%, 6월도 0.25%까지 올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누가 바빠질까요? 누가? 연준이 바빠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로 이분이 바빠지겠죠. 파월이 이제 커널 파월. 지금 이제 모네터리 코스라고 하면 이게 네. 이제 그 통화 군단의 파월 대령이겠죠. 네. 파월 되게 바빠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인플레이션은요 2020년 10월에 가장 낮은 거지만 솔직한 얘기로 아직 갈 길이 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자는 건데 여기 나와주고 있는 에드 빅토리엄이라는 게 이게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투 빅토리 승리를 가자 이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전투를 태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파월이 네. 내심 내가 좀 그 약간의 뭐라 그러죠? 매두기 네네. 파업을 얘기한 거를 네. 자기 스스로 다행이다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강세로 가지 않을까. 그쵸. 예,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파월의 이런 모습을 볼 걸로 보여집니다. 전투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러면 예. 여전히 똑같은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강한 파워를 만나게 될 거다. 시장은 좀 부담스러워할 거다. 그렇죠. 아. 그리고 아마 파월이 얘기했던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거라는 거에 힘을 받겠죠.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금리 인상 기조는 소폭 올라갈 거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연말에 꿈꾸고 있는 네. 금리 인하는 거의 물 건너는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예, 거의 물 건너는 게 아닌가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시장이 아직까지 반영 안 하고 있으니까요. 네.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한번 기타를 볼 건데 보면 뭐 시리얼, 베이커리,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고기부터 우유, 뭐 야채, 채소, 과일까지 그다음에 음료까지 해서 다 올라갔어요. 푸드가. 또 푸드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그쵸. 많이 올라가서 걱정스러운 모습. 이게 전년 동기 대비고요. 월간 보게 되면요 똑같이 월간도 봐도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그 외식 물가라든지 집에서 조리해 먹는 것도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한 가지 이해한 게 뭐냐면요 계란값이 70% 올라갔어요.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계란값이 1년 만에 네네. 70% 올라갔고 거의 2배가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봤더니 이게 AI 때문에 그렇다. AI 때문에.
인공지능. 아니죠. 그 AI가 아니고 알아요. 예, 조리독감. 에이비언 플루라고 하는 조리독감. 네네. 똑같은 AI니까. 네. 그래서 오늘의 정답이 뭐냐면 AI의 대세가 아닙니다. 진짜. 지금 조리독감이 심해갖고 지금 이제 아 그렇구나. 계란이 별로 없는 편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모르시니까 여러분들이 그 있잖아요. 이 미국의 이 계란 한 판이 12개거든요. 12개. 네. 12개가 4.8달러예요. 6,000원. 한국은 한 판이 몇 개입니까? 30개요. 30개에 24개 아닙니까? 30개예요. 한 판 24개, 30개입니까? 여러분들? 네. 30개 맞죠? 제가 좀 그러니까 잘 몰라서. 큰 예. 게 30개인데 그게 제가 최근에 갔을 때 6,000원 정도에 한번 샀었거든요. 그럼 이거 가격이 비슷한 거죠? 12개. 아니죠. 거기는 12개에 6,000원. 12개가 가격 6,000원. 예. 한국은 30개에 6,000원. 그럼 이제 가격은 똑같은데 예. 개수가 차이가 나는 개수가.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 비싼 거죠. 어쨌거나 AI 대세를 다시 한번 봤고요. 근데 그 AI하고는 다른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에이비안 프로라고 하는 지금 조르독감을 얘기한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찾은 이제 하나의 조금 이것 때문에 자기 벗다고 보고 있는데 이거 알아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슬로잉 패스트 속도가 좀 둔화된 거죠. 네. 보시게 되면요. 1년을 보게 되면 6.4%, 1년입니다. 6개월을 보게 되면 2.0%, 3개월은 1.6%로 점점 줄고 있어요. 속도가 네. 감속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최근에 보게 되면 이게 일자가 아니고 앞에 영자가 보이지 않을까 기대감이 나온 거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물가 잡히고 있고 정점을 찍었다가 하는 확신이 들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적어도 제가 보기에도 거의 그 피크는 찍은 것 같아요. 다시 그쵸. 올라갈 일 별로 없어 보이니까요. 그쵸. 그래서 요거에 대해 희망이 있는 것 같아서 어제 올라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어비앤비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에어비앤비 좋아하시죠? 네, 저 되게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는 기업이니까 에어비앤비에 대한 실적이 나왔는데요. EPS 0.25 대비 0.48. 그 두 배죠. 두 배. 매출은 18억 6천만 달러. 19다 잘 나왔습니다. 잘했어요. 아유, 잘 우리 나왔죠. 브라이언 체스키 형님은 와 생긴 것도 브라이언 잘생기고 체스키 잘생겼죠. 예. 몸도 좋고 뭐 옛날에 운동도 했어갖고 그렇죠. 몸도 좋고 머리도 똑똑하고 돈도 잘 벌고 뭐 못하는 게 어디 뭡니까 이거? 근데 여러분 이제 아니 저 혼자만의 근데 감정입니다. 이번에 이제 브라이언 체스키의 말에 의하면 이제 달러만 약했으면 네.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금 조금 실적이 좋았을 텐데라는 네. 그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말씀하시죠. 배짱도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냥 저의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선동 안 되셔도 되는데 네. 배짱도 어마어마한 것 같은 게 사실 딱 상장했던 시기가 코로나 시기였었잖아요. 그래서 아니 숙박업체가 코로나 시기에 상장을 한다고라는 게 굉장히 놀라웠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너무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이건 바닥이다. 지금 코로나는 우리도 사업 못 하고 있는데 바닥인데도 우리는 이 정도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이제 아주 배포 있게 또 상장했던 자신감이 있어요. 물론 고평가는 대단합니다. 맞는데 네. 맞습니다만 네. 자신감도 되게 중요했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매출과 가이던스까지 똑같이 시장 전망치를 올렸습니다. 많이 올라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게 요거니까 매출이요 84억 달러 약 40%가 증가했다는 거 보여드리고 많이 증가했죠.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넷인컴이요. 넷인컴이 첫 번째 1년 단위로서 좀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19억 달러 이게 100만이니까 19억 달러 맞죠? 19억 달러. 네네. 19억 달러. 그 전까지 해서 3.52억 적자, 40억 적자 쭉 보이다가 네. 첫 번째 이게 흑자를 보였기 때문에 완전 흑자 전환은 상당히 좋은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잘 기억하시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뭐 지금 조금 사도 괜찮을 것 같다 네. 말씀드리고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에어비앤비가 여행 가면 다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 에어비앤비를 직접 이용하시는 분들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실제 리조트, 호텔 이런 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긴 하죠. 근데 이제 에어비앤비는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은퇴하시고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 지역에서 은퇴하고 일자리로 안 돌아오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남은 자산은 이제 집. 근데 뭐 나는 오랜 기간 동안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현금을 좀 마련하지?라고 하면서 그 에어비앤비로 자신의 집을 내놓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사회 구조적 변화로 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령화 때문에 에어비앤비는 이제 일단 공급자, 호스트가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좀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사실 사람들, 소비자들이 좀 긍정적이어야 되니까 이번에 내놓은 게 그러니까 작년 여름하고 겨울에 내놨던 게 패키징 프로그램을 내놨어요.
그래서 그 만약에 내가 A라는 지역에 놀러 가고 싶다. 근데 한 집에서 있고 싶진 않다. 그러면 예. 그 지역에 있는 명소에 묶여 있는 그 집들을 여기 이틀, 여기 이틀. 아, 몇 개를 예. 옮겨 다니면서 옮겨 다닐 수 있게끔 이게 우리가 직접 고르면 이 집도 봐야 되고 저 집도 봐야 되고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 집을 세트로 소비자가 원하는 거에 맞게 세트로 이제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사실 소비자도 그렇고 호스트도 그렇고 가장 불만인 게 뭐냐면 호스트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자꾸 집을 망쳐놔요. 그렇죠. 막 사용하고 막 사용하죠. 네. 예.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호스트가 너무 집을 청소를 안 해놔. 그럴 수 있죠. 그게 너무 불만이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에어비앤비의 보험을 만들었어요. 아, 만약에 집기를 파손하면 물어주는 식으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 내가 이 집에 갔는데 이게 호스트가 적응을 잘 안 해놨다. 예. 그러면은 동일 가격 다른 집으로 바꿔줍니다. 바꿔주는 걸로. 그 대체 보험 좀- 서비스를 또 예. 내놨어요. 그래서 괜찮네요. 네. 그럼 이제 이게 최근에 동향을 말씀하신 거죠? 네네네 최근 그러면 거. 네. 그런 거 반영하면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놀러 가는 상황이니까. 네네. 저는 에어비앤비 묵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 재밌고.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이제 가정집이니까 그렇죠. 호텔하고는 좀 약간 느낌 다르고 근데 호텔은 약간 어떤 느낌이 있냐면 더 약간 지저분한 것 같아요. 솔직히 네. 우리끼리 얘기지만 막 그지 않습니까? 근데 집이야 보통 본인이 살았다고 생각하면 네. 그걸 좀 치우지 않겠냐 생각이 있어갖고 저는 주로 묵고 있는데 하여간 제 마음이나 우리 이주연그 마음처럼 잘 나왔다 실적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실적을 볼 건데 실적은 제가 이제 매일 체크해 보면 진짜 안 좋아져요. 계속. 이게 언제 좋아지나 생각하다 보면 그냥 하루가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이 비트율인데요. 예상치 상회하는 정도입니다. EPS 계속 하락 중에 있어요. EPS 비트율이요. 네. 지금 현재가 63.86%, 고점이 80%였거든요. 10개, 8개가 비트했는데 네. 지금 6개로 줄었습니다.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고 내려가고 있죠. 멈추지 않아요. 매출 똑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똑같이 80%인데 64.59%로 빠져갖고 지금 예상치를 상회할 수 있는 요율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좀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올라간다 좋은 게 아니고 네. 시장이 좀 과도한 건 맞아요. 시장의 실적을 뛰어넘은 모습 보였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네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이게 여러분들 이제 그 베어마켓 때 과거의 베어마켓 때 주가하고요 실적을 비교한 건데 이게 저점 딱 바닥을 찍은 겁니다. 이게 네. 찍은 다음에 주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주가 이게 언제냐면요 작년도 10월 22일인가 그때 거예요. 저점이. 그쵸. 예, 네네. 그때 이 올라가는 모습 나왔죠. 그럼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 왜 계속 빠지냐? 이 통계를 봤더니요 이게 통계입니다. 전 지금까지 베어마켓에 통계를 네. 봤더니 이거 주가는 미리 올라가지만 실적은 한 6개월 뒤에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한 6개월 정도 선행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올해 상저하고의 시장을 예측한 거고요. 제가 이 그림에 딱 만든 거 제가 어제 보여드렸는데 보시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네. 1분기, 2분기에 마이너스해서 3분기, 4분기 올라가 이렇게. 네. 아까 이거잖아요.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 하락하고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어떤 시기냐면 여러분들 이제 장은 올라가지만 네. EPS에 대한 바닥은 언제가 나오는 거냐면 올 여름 이후. 그러니까 지금부터 달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상저 네. 빠진 다음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같이 상고하고 오니까 약간 그게 문제가 되지만 지금 통계상으로 보게 되면 매우 맞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네. 신기한데 약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혹시? 왜요? 어떤 점이요? 그러니까 좀 뭔가 말이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여러분들 이게 포워드 EPS 그로스인데요. 이제 막 네거티브 갔다. 이게 오늘자겠어요. 오늘자. 오늘로서 드디어 음수로 갑니다. 음으로. 이게 보시는 게 뭐냐면요. 이 하늘색이 S&P 500 지수입니다. 지수. 네. 이 노란색이 뭐냐면요. EPS입니다. EPS. EPS가 같이 빠지죠. EPS 빠지면 같이 빠집니다. 주가가. 네. 빠지면 같이 빠지죠. 근데 보신 것처럼 EPS가 지금 음수까지 가는 모습 보이는데 불구하고 꽤 잘 버텨요. 지수가. 안 빠지죠. 네. 같이 안 갑니다. 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아까 보여줬죠. 이거는 왜 안 가냐면 제가 분석하기엔 아까 보여준 것처럼 어차피 6개월, 7개월 뒤에 갈 거니까 저점을 네네. 미리 우리 움직이겠다. 해서 조금 더 멀리 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바로 시장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아무리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나온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퍼런트 애니멀이다. 약간 다른 동물. 이게 뭐냐면 시장을 또 의미하는 거예요. 네네. 베어마켓에서 끝났다. 그런데 불리시한 시장을 못 간다. 이게 이렇게 된 뜻이거든요. 언니씨가. 네네. 이게 그러니까 시장은 뭐냐면 베어마켓 끝났지만 강세로 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베어마켓도 끝났고 강세로 가지도 않고 이게 현재 시장이라는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핫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네. 이게 시장의 의미인데 여기 나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우리가 뭘 보고 있냐? 불도 아니고 베어도 아닌 저스트 마켓. 그냥 시장이다 이게. 저스트 마켓. 이게 시장이다. 시장이 옳잖아요 항상. 네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상하지만 그냥 이게 시장이라고 여겨야 된다. 이런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이에요 정답.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한편에서 보면은 EPS가 저점을 그러니까 EPS 하락이 저점을 찍기 6개월 전부터 시장이 반등을 했으니 네. 그걸 보고 지금 시장 올라가는 건 맞다. 네, 맞죠.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한편은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EPS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너무 가파른 반등이 이미 나오지 않았냐. 네. 게다가 또 지금 고금리도 계속 유지할 걸 같다는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도 시장이 너무 가파른 반등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이렇게 한편에서 있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다들 좋게 보는 쪽, 좀 부담스러운데 보는 쪽 이게 막 계속 마찰을 하면서 시장의 혼란이 그러니까 혼조세가 계속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이렇게 딱 이거다라고 강조하기에는 뭐 확실히 좀 불확실한 게 많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솔직히 나올 때 조금 미안해요. 왜요? 맨날 막 무슨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아까 했지만 핫도 아니고 콜드도 아니고 네. 뭐 베어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막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제가 봐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시장을 적는 분들이. 그래서 지금 시장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각자 판단하시고 이거는 뭐 각자 판단을 받기 방법이 없습니다. 네네.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보시게 되면요. 제가 보여드리게 되면 네. 핀비자 가서 보시게 되면 맵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엔비디아 있잖아요. 엔비디아 오늘 좀 빠집니다만 엔비디아가 어느덧 지금 포워드 PR이 50배가 넘었어요. 벌써 그렇게 예. 됐어요. 비싼 거예요 지금. 엄청 네. 비싼 거거든요. 잠깐 제로 표시를 하세요. 장비디아. 장비디아. 테슬라 오늘도 올라갑니다. 네. 이거 지금 2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사실은 조금 그 펀드멘트를 분석하면 좀 답이 안 나와요. 네. 안 나오기 때문에 뭔가 이상 맞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불리하게 이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냥 일정 즐기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해서 맵을 좀 보게 되면 오늘 전반적으로 약간씩 색깔이 약간 밤색이 많아요. 밤색이 조금 빠진다는 거겠죠. 네.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뭐 특별히 종목이 없는데 테슬라가 또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로블록스 한번 봐주시면 어때요? 로블록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17% 정도 오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로블록스. 네, 혹시 로블록스를 한번 봐주실 수 있으면. 네. 심볼입니다. 노블록스 예전에 잘 나갔던 종목이죠. 여러분들 아마 18.31% 네.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데요. 왠지 실적이 잘 나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 노블록스는 우리 혹시 2주 앵커 잘 아시죠? 구조를. 로블록스는 이게 부킹도 있어요. 부킹도. 그쵸. 네.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약도 많이 증가했다는 거. 네. 해서 지금 올라가는 상황인데 정확히 한번 봐드릴게요. 네. 일단 보시는 과정에 제가 네. 그런 말씀을 네. 좀 하고 있으면 네. 일단 로블록스의 경우에는 그 로벅스를 사죠. 아이들이 이제 로벅스를 사고 나서 그 로벅스를 쓰는 단계 이게 두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킹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로벅스를 얼마나 샀느냐. 사실 로벅스 사갖고 게임에서 안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킹이라고 하는 거는 안 쓰고 쟁여놓은 이 로벅스의 금액을 말하는 건데 이제 쓰면은 이제 되는데 어쨌든 이제 부킹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워낙 사람들이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3개월인가로 아마 나눠서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킹은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많이 넣어놨다, 로벅스를 많이 샀다. 그래서 부킹이 되게 중요하죠. 로블록스에서는. 부킹이 중요하죠. 네.
지금 이제 적자가 51센트였다가 적자가 48센트로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올라간 상황이고 아까 얘기했던 부킹까지 좋아지면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워낙 많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만 좋아도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축하드립니다. 오늘 보유하신 분들. 지금요 네. 소매 판매 나왔어요. 소매 나왔습니까? 소매 판매 나와서 지금 네. 3% 올랐다고 나왔는데 네. 지금 뭐 내용 잠깐 네. 저도 네. 잠깐 지금 들어온 거 보니까 네. 일단 1월에 소비자들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높았던 물가가 조금 완화되는 느낌이 나니까 많이 썼대요. 이거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좋은 거죠. 사실 이제 물가 많이 증가하면 소비가 구매력이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소비가 더 증가했다는 건 상당히 의아한 거죠. 엄청 잘 나온 거고요. 여러분들 전망치가 1.9%였어요. 네. 3.0이 나서 잘 나온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렇게 되면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또 힘이 좀 실리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기사처럼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증가에도 불구하고 네네. 좋아졌다. 이렇게 많이 올리면 소비가 좀 죽어야 되는데 소비까지 가세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표는 정말 너무 좋고요. 네. 그러니까 이 지표 보게 되면 이게 경기 침체가 올까 말까 한다고 그러면 안 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렇게 되면 잘 나왔습니다만 시장은 다시 금리 인상의 압박이 심해질 거고 주가는 소폭 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아까 보여드린 거 조금 더 빠지는데요. S&P 500 0.4%, 다우가 0.34%, 나스닥이 0.4%. 아까 한 0.1%포인트 더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무거워진 상황인데 잘 나왔으니까 할 수 없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 50분 네. 50분 뒤에 미국 시장이 개장을 네.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 좀 토대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물론 여러분들 다 돈 벌었으면 좋겠죠. 근데 뭐 근데 그렇게 투자라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저희가 매일매일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표까지 한번 봤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장엔젤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릴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